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네. 누구신가요?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네. 자, 김지훈 선생님 저랑 같이 연세대 논술을 강의하는 파트너 선생님이죠. 자, 연세대 우리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알려줄 시간이 됐죠? 네. 시작해 봅시다. 연세대 논술 난이도는 어떤가요? 제일 어렵죠. 얼마큼 어렵죠? 잠깐만 이거 2시간 안에 쓰라고? 막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천하 제일 논술 경시대. 이거 과거 시험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게 전과목을 다 해야 돼요. 네. 뭐뭐 해야 되죠?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근데 그거를 얕은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되게 깊이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면 사고형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뭐 다른 타대학 논술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난이도가 이만저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훨씬 차이 납니다. 마치 대학생이 중학생이랑 게임하는 정도의 그런 게임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웬만한 대학생들도 5%야 이거.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없애버렸죠. 야, 이거 수능 최저 기준 필요 없어. 이거 풀 수 있으면 수능 최저 기준 도달한 거야. 이거잖아. 그렇죠. 아예 별개로 그냥 수능 시험을 잘 보는 애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걸 잘하는 애들은 또 다른 능력이 있는 거잖아. 이런 거를 평가하는데 근데 수능 못 보면 또 이걸 못 보는 수준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강력한 수능 최저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독해력, 논리력, 창의력, 사고력을 필요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막 한 국어가 5등급인 학생은 연대 논술 붙을 수가 없는 구조죠. 거의 이제 독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국어는 2, 3등급 나와야 되겠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는 그렇고 수학은 우리 솔직히 수학은 원래 처음에 되게 쉬웠는데 이게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특히 작년 2022학년도 기출문제가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수학을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 4등급을 겨우겨우 하는 친구들은 이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럼 이런. 적어도 2등급은 돼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정도는. 영어는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한 1, 2등급 돼야 됩니다. 그죠? 그쵸. 영어가 많이 그래도 조금 쉬워진 편이라서. 뭐 사회탐구도 그 과목에서 4등급 나오면 안 되죠? 뭐 사탐도 뭐 2, 3등급은 나와야 되는 수준이라서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럼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수능 최저가 3개 과목 3합 6 정도의 서강대, 성대, 중앙대, 이대 수준은 되는 거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연대는 4합이죠. 4합8. 4합8. 와우. 자, 연세대 논술 난이도는 이제 언어제 시문을 보면요. 주로 이게 사회탐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동서양의 고전 수준입니다. 고전 수준. 그리고 영어 제시문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을 독해를 못하면 아예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놨죠. 방향성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영어 그렇죠. 제시문. 예. 영어 제시문을 독해가 안 되면 아예 못 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게 영어인데요. 자, 우리 영어과 나오신 분이 네. 한번 보실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영어 제시문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영어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수능 지문으로 봐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라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제시문 라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럼 이건 요약하라는 거잖아요. 네. 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신문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관점을 평가하라.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제시문 다에 나오는 신문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네, 뒷부분에 나오죠. 네. 요게 이제 미국 신문의 입장과 네. 그리고 차이나 우리 중국 신문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영어 제시문을 요 영어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를 못 해내면 아예 글을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그런 얘기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글을 못 쓰죠. 그래서 그렇죠. 좀 제대로 읽긴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요즘 트렌드는 지금 이렇게 영어 제시문, 아까 영어 제시문은 약간 이제 설명 형태의 영어 제시문이었고 지금 또 문제 유형이 좀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죠. 21학년도 예. 오후 문제입니다. 아까 오전은 그랬는데 자, 라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럼 여기 다시 이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어 제시문이 약간 그 실험을 영어로 설명.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실험 분석인데요. 이 실험 분석의 문제를 영어로 해서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신문의 책임 소재를 똑같은 관점을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요게 이제 기준이 돼서 이제 신문의 관점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영어 제시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가 수리 통계 자료인데요. 수학하고 사회탐구 교과의 기본 개념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자, 수리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일단 통계 문제. 통계를 볼까요? 네. 자, 통계 자료 한번 해석을 한번 네. 해볼까요? 2-1번 문제죠. 네, 5점 문제입니다. 그죠? 2-1번. 그러면 1-1번, 1-2번, 그 다음에 2-1번, 2-2번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뭐 분류하고 서로 요약하고 평가하고 영어 제시문도 나오고 2-1번과 2-2번은 이제 통계 파트, 통계 문제와 그리고 2-2번에 수리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얘네가 이걸 해석하고 평가 한번 다 붙죠. 네.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주로 이제 평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자, 라의 연구는 국민 1인당 소득이 상위 25%인 국가의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인당 소득은 상위 20%의 소득을 비반을 추가적으로 가정하자. 뭔가 가정을 했네요. 자,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전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추세선이라는 말이 나왔죠. 예, 그럼 이제 요게 추세선이 되죠. 네. 예, 이건 뭐 되고. 사회탐구에서 다 배우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라의 주장을 여러 이유를 들어 비판하라. 그러면 제시문 라에서 이제 PQ 해가지고 주장이 나오겠죠, 그죠? 얘가 뭐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리고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요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반박하면 되겠죠. 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요 실험 해석, 실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특히 요게 뭐예요? 심리학 실험이죠. 그래서 사회 심리학이나 실험 심리학이죠. 자, 이제 수리 연계 문항에 대해서는 이제 5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2번이 수리 문제인데요. 자, 이제 김지훈 쌤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기는 되는데 또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문제를 전개를 시키죠. 그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통계 자료, 이 자료 자체를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냈다면 2-2번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풀어서 결과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2-1번에서는 네. 소득, 즉 사회 경제적 지위, 소득과 비만율의 상관관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리에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하고 그다음 부모와의 기대 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소득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근데 다시 독립 변수가 어렸을 때 네가 얼마나 공부했니와 학습 시간. 그래서 성인이 돼서 얼마를 벌 수 있니? 요거. 그러니까 일단 집단은 이 부모의 수준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독립 변수 x에 따른 y의 추이를 확인해 봐라. 이거를 수학적으로 해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래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네가 만들어라. 그러네요. 예. 요 수식에 따라서 그래프를 만드네요. 네. 근데 문제는 쉽습니다. 뭐 1차 함수, 2차 함수를 간단하게 그렇죠. 주니까 결국에 우리 이 미지수 구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우리 이건 고1 과정입니다. 미지수를 구하는 것까지는. 자, 고1 정도의 학생들이면 풀 수 있다. 네. 그런데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고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뒤에서 뭘 주냐? 변화율을 주죠. 그래서 고1이 아닙니다, 다시. 그렇군요. 변화율 주니까 이제 고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변화율이니까 이거 그냥 미분계수 줬으니까 적분을 하든 미분하든 알아서 함수 완성해봐. 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 결과를 분석해서 설명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특성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나온 그 두 함수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게 제시문으로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왜냐면은 마지막에 보면 제시문 나의 주장을 평가하래요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시문 나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제시문 나의 주장과 이 결과 그래프에서 내가 알아낸 결과 이게 서로 같은 얘기인지 반대 얘기인지 근데 중요한 건 한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 문제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와 유사한 예상 문제나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문제점이냐 언어 제시문 따로 수학 문제 따로. 네, 완전 이게 연계성이 없고 그냥 수학을 위한 수학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현명하게 대비를 한다면 시중에서 공급되는 예상 문제나 연습 문제 중에서 또는 학원에서 공급되는 문제 중에서 이게 언어 논술 문제와 수리 논술 문제가 기출 문제처럼 이렇게 긴밀하게 결합된 문제 수준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인지 즉 수학 선생님이 그냥 수학 문제 출제한 것인지 아니면 이거 논술을 아는 강사가 협업해서 제대로 문제를 출제한 것인지 그걸 알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경희대 사회계열. 사회계열이 거의 흡사한 문제 3번 문제가 근데 이거보다 쉬워요.
아주 쉽죠. 예, 이거보다 쉽기 때문에 경희대 사회교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유형 비슷하구나 해서 연습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 경희대 사회가 예전에 회귀 분석을 많이 출제했는데 한때 유행이었죠.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경희대 사회가 약간 수학을 위한 수학을 낸 다음에 제시문 분석은 아주 살짝 곁들이는 수준이었는데 얘네도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 출제진이 바뀌어서 그래요. 네, 그 정도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그전까지 출제진은 내가 아는 누구누구였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오후 문제가 같은 그 연도의 오후 문제죠. 근데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예. 이 문제가 이 자료 좀 어려웠죠. 이게 통계 자료가 이제 예전에는 이게 통계 자료 해봤자 기껏 2개, 1개, 2개 줬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막 3개씩 주고 이제 뭐 머리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연결하라는 건데, 막 이게 일관성도 없어요, 또 이게. 이게 노동과 여가, 그리고 소득과 생활비, 삶의 질,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통 자료가 좀 복잡해도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 방향 찾으면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연대는 일관성이 없는 거 안에서의 뭔가의 차이. 그게 다면적 사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료 해석도 다른 학교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연세대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 600자씩 4개 해서 2,400자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 2시간 만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2-1번 같은 통계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고요. 2-2번 같은 수학도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전혀 그 생각하는 데만 거의 20분 잡아먹을 거예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진짜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능 수학 문제를 외국인들한테 그냥 문제를 주면 그 시간에 못 풉니다. 그죠? 한국말이라서? 영어로 바꿔줘도. 그게 속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답을 맞추긴 하죠. 언젠가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연대 논술도 시간 제한을 걸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수능 국어도 우리 학생들도 3일 줄게 풀어봐 하면 다 맞을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30분 안에 답을 내라 이러면 힘들죠. 딱 시간 락이 딱 걸리는 순간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한번 뭔가 포인트가 있겠지라는 걸 연습을 좀 해봐야지. 그래야지 답안이 좀 빨리 나오죠. 게다가 원고지에다 답을 써야 되죠. 얘까지는 원고지에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2-1번까지는 원고지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번 요 같은 시험 때 2-2번 요거는 수학으로 어려웠어요, 좀. 근데 이것도 문제를 보면 뭐 삶의 질 묻고 있고, 그쵸, 연결되는 거죠. 근로소득, 여가 감소, 스트레스, 피로 이런 거 묻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관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아까처럼 제시문 해석은 없고, 보세요, 이제 함수 관계를 구하고, 그러니까 함수가 이게 케이스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약간 무책임하죠?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이게 확정적이잖아요. 의미를 설명하라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나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앞에 나왔던 제시문 가나다라 다 동원해서 나온 그 결론이 있거든요. 네. 물론 하나의 결론은 아닌데 여러 가지 결론이 있는데 그거에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노동과 관련돼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 중에서 이제 마지막 연계성인데요. 문항과 문항끼리 연계성도 있고, 또 출제 의도에 맞게끔 우리가 또 보완해서 제시문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단계적 사고, 그리고 심층적 분석 능력, 이게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문제 1-1과 2-2번이면 1-1이잖아요. 그럼 이제 주로 요거는 뭐 요약하고 뭐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비교, 그렇죠? 그럼 가와 나의 책임 소재의 관점을 분석하고, 그럼 이건 요약이죠. 비교하면서. 비교. 그렇죠. 그리고 나의 관점에서 가의 주장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문 나를 언급했죠. 그런데 2-2번에서는 이제 책임 소재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주장을 평가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프 그리고. 그렇죠. 두 함수를 하나의 좌표 평면에 그리고 함수를 이렇게 좌표 평면 안에 x와 y 안에 이렇게 좌표 평면에 함수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의 관점에서 나의 주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프로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시문 나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5점 문제 보면 1-2번과 2-1번이 또 제시문 라의 주장을 분석하고, 제시문 라의 연구는, 그리고 제시문 라의 주장을 여러 이유를 들어 비판하라 해서 문항끼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제시문을 여러 번 사용하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 4개를 풀면 매번 문제를 다 읽어야 돼. 제시문 매번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1, 2번을 풀 때 사실 4개를 다 쓰죠 일단. 그렇죠. 1-1, 2번을 풀 때 4개를 다 쓰고 2-1, 2번은 이제 그거에다가 야, 이 자료를 추가해봐. 이 수학을 추가해봐. 이런 식이라서 제시문은 한 번만 읽으면 됩니다. 자, 이제 5 문제도 보면요. 자, 1-1번과 1-2번에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했잖아요. 근데 가와 나를 또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가 또 나와요. 그게 2-1번에 또 제시문 라의 주장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문제 1-1, 2-2, 2-1이 막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제시문에 대해서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즉 독해력이 딸리면 못 푸는 거죠. 근데 이때 제시문 라가 영어였어요. 이 라가 영어예요. 영어 제시문. 네, 이게 영어 제시문. English. 네. 쉽지 않았겠네요. 네. 문제를 분석했고 이제 좀 더 심층적인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 디테일을 분석했고 이제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합시다. 그렇죠. 2부에서 만납시다. 네. 2부에서 더 대비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네. 자, 2부에서 만나요.